다음에 후두 구조를 좀 알아보시죠. 세 번째 우리가 구강, 인두 다음에 중요한 해부학적인 부위는 후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후두는 뭐 언어 치료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후두는 상부 호흡관으로부터 기관을 분리시키는 밸브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 다니엘 분의 그 뭐죠? 음성자인가요? 그 책에 보면 보이스 앤 보이스 테라피라는 책에 보면요. 벨빙 작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ing 형태를 붙여서 현재 진행형 벨빙. 네. 자, 이 밸브 이게 뭘까요? 자, 가스 밸브처럼 후드를 잠그면 후드가 닫아지고 후드를 열면 그러니까 성대를 열면 후드가 성대가 열린다라는 밸브처럼 가스 밸브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발성에서는 이게 내전 외전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왜 밸브라는 표현을 쓰느냐? 음식물에서는 이거를 후드를 잠궈줘야 기도로 음식물이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개념에서 후드 구조다, 밸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삼킴에 관련된 후드 구조가 이와 같고요. 한번 참고 삼아 보시고요. 이게 슬라이드가 조금 잘리네요. 네, 자,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인두 삼킴 동안 후두 전정의 폐쇄 근육들이 상향 하향 하면서요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성대 주름. 진성대 주름 이게 뭡니까? 진성대 주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갑상 피혈근. 자, 갑상 연골에서 시작해서 피혈 연골에서 끝나니까 얘가 성대잖아요. 자, 보컬 펄스라고 하는 성대. 자, 성대는 발성 기관이기도 한데 실제로는 음식물이 기도로 유입됐을 때 가장 최전방에서 일선에서 음식물을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후두로 음식물이 넘어가면 진성대 주름이 딱 막아줘야 음식물이 넘어가지 않고 여기 기도로 안 넘어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개념에서 진성대 주름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자, 삼킴씨에는 3단계의 기도 폐쇄 과정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를 알아주세요. 순서. 자, 제일 먼저 뭐가 다치느냐? 진성대가 다칩니다. 자, 진성대 밑에부터 다치는 거예요. 자, 진성대가 다칩니다. 이거 문이죠, 이게. 이거 하얀색이 진성대, 갑상피혈근인데요. 성대가 다치면 음식물이 못 넘어가겠죠. 자, 이런 상태면 음식물이 못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이걸만으로는 불안정한 거예요. 이 틈으로 음식물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가성대가 한 번 더 다칩니다. 자, 여기 가성대 주름 있죠. 이 녀석이 가성대인데 얘가 한 번 더 다쳐요. 이렇게. 자, 이게 주름인데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지금 성대 내전 외전이에요. 가성대가 다친다는 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음성장애에서는 근긴장성 발성장애 같은 경우에 가성대가 부딪혀서 이중 발성이 나거나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게 음성장애에서는 가성대가 다치는 거 안 좋은 거지만 삼킴시에는 가성대까지 한 번 더 닫아줘서 이 조금의 틈도 허락하지 않는 거죠. 자, 그걸로도 모자라서 마지막으로 후두 덮개라고 하는 요 뚜껑이 있습니다. 자, 이 후두의 뚜껑이 변기 뚜껑 닫듯이 닫아주는 거죠. 자, 그야말로 그렇게 되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방어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음식물을 방어하는, 음식물이 삼키지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방어해 주는 기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흡인이나 침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순서로 다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진가후, 자, 진성대, 가성대, 후두 덮개, 자, 진가후가 다치더라 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세요? 좀 쉽죠? 쏙쏙 들어오죠? 삼킴장애가 이렇게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식도입니다. 자, 식도 하면 여러분들 나머지 이런 것들 좀 암기하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거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식도라는 게 이런 관이에요. 관 구조인데, 괄약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조임근 또는 괄약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인체에는 대표적인 괄약근이 항문이 있죠. 항문. 자, 항문 우리가 그 변을 볼 때 항문 이 괄약근이 변을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조임근 조여주는 거죠. 자, 식도에는 두 개의 조임근이 있습니다. 자, 여기 1번 조임근이 있고요. 자, 여기 2번 조임근이 있는데,
자, 1번 조인근을 자, 상부 식도 조인근. 네, UES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밑에 2번 조인근은 네, 하부식도 조인근이 되겠네요. 자, 상부식도 조인근이 하나 있고 하부식도 조인근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자, 말 그대로 외국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위에 있어서 상부식도 조인근이고 아래에 있어서 하부식도 조인근이에요. 자, 이 식도 위에는 뭐가 있어요? 쭉 위로 올라가면 이제 후두가 있겠죠. 요 앞에는 요게 식도의 끝이고 여긴 기도고 여기에 후두가 있을 겁니다. 위로 올라가면 인두가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상식선상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음식물이 식도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1번이 중요합니까? 2번이 중요합니까? 네. 꼭 이렇게 여쭤보면 2번이 중요하다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네, 그런 분들 잘 못 찍는 분들입니다. 1번이 중요하죠. 왜 1번이 중요할까요? 자, 우리가 삼킴 과정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간단해요. 흡인 침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즉 삼킴의 모든 문제들의 최악의 가정은 흡인이나 침습, 즉 기도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1번 상부식도 조인근 같은 경우에는 자, 얘가 못 조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물이 역류가 되죠. 음식물이 역류가 돼서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식도 역류 장애, GRD, 그 다음에 후인두 역류, LPR, 예, 후인두 역류 이게 하다가 이게 인두 쪽으로 이렇게 역류된단 말입니다. 음식물이 역류되면 어떻겠습니까? 네, 후두가 못 닫아줘요. 아까 후두의 3단계 폐쇄 과정. 왜? 후두의 3단계 폐쇄 과정이 있으려면 어딜 닿아야 된다? 전구개활에 닿아야 우리 인체는 음식물이 인두 단계로 넘어가는구나 해서 후두가 같이 올라가는데 그런 게 아닌 역류는 그 전구개활에 안 닿기 때문에 네,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 안 다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 쪽으로 흡인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상부식도 조인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도의 가장 위쪽에 있는 상부식도 조인근이 중요한데 자, 얘가 인두와 식도를 분리하고요. 음식을 식도로 유입하게 하는데 자, 식도로부터 역류를 방지한다. 그래서 기도를 보호한다. 이게 중요하죠. 기도를 보호한다. 자, 그래서 역류가 여기서 한번 역류되면 위식도 역류 현상, 여기서 일로 되면 후인도 역류라고 우리가 아마 음성장애 시간 때 배우실 겁니다. 배우셨거나. 자, 이 정도가 우리가 이해하시면 식도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게 없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구강부터 식도까지 중요한 해부적인 단계를 보셨는데 자, 중요한 거 하나씩만 우리 보고 복습 차원에서 복습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강 구조 단계에서 인두 삼킴이 유발되는 가장 중요한 부위 어디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자, 전구개활. 네. 자, 전구개활에 닿으면 음식물이 반사적응 단계로 넘어가더라. 자, 그다음 인두 단계에서 인두 후두 단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자, 후두 단계라는 말은 없고 인두 단계라 표현하는데 자, 인두 단계에서 중요한 거 자, 후두의 3단계 폐쇄 과정이었죠. 자, 어떻게 순서로 갑니까? 네, 진과 후. 자, 진성대, 가성대, 후두덮개 순서로 닫히더라. 예. 자, 그 다음에 식도 단계에서 뭐가 중요한가요? 자, 상부식도 조인근. 이것이, 조인근이 잘 조여주지 못하면, 예, 후인두 역류 현상이 생기더라. 라는 게 지금까지 보셨던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후두의 생리적인 이제 단계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생리적이라는 건 하나의 움직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과정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때 우리가 생리학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삼킴장애에서는 4단계의 생리적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합의하는 바입니다. 4단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구강 준비 단계가 있고요. 구강 단계, 식도 단계, 마지막으로 인두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도 단계가 있다. 자, 아까 이 그림은 제가 아까 설명을 따로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 음식물이 들어오면 자, 한번 설명 드릴게요.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음식물이 들어오면 자, 여기 꽉꽉꽉 씹겠죠? 이 씹는 단계를 우리가 구강 준비 단계라고 합니다.
자, 열심히 씹어서 자, 음식 덩이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생긴 음식 덩어리. 여러분들이 뭐 쿠키를 먹던 과자를 먹던 뭐 고기를 먹던 결국 이런 덩어리를 형성하잖아요. 얘가 볼루스라고 하는 식괴, 음식 덩어리라고 해요. 자, 얘가 어디까지? 요 혀가 이렇게 올라가면 트리퍼 포지션이라고 해서 뒤에 설명할 텐데 혀가 이렇게 올라가면 중력에 의해서 혀가 이렇게 각도가 생겨서 이게 떨어지겠죠. 점점 뒤로 가겠죠. 음식물이 뒤로 점점점 가다가 이게 구강 준비 단계예요. 자, 그 다음 뒤로 가는 단계를 구강 단계라고 합니다. 가다가 어디에 탁 닿습니다. 어디에 닿을까요? 네, 여러분들 뭐 이제는 잘 아시네요. 전국의 활. 전국의 활에 이게 닿아버리면 자, 어떻습니까? 반사적으로 꼴깍 넘어갑니다. 꼴깍 넘어간 요 단계가 인두 단계예요. 넘어가면서 내려오면서 자, 이 단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자, 여기 2번 영구계가 위로 연인들을 폐쇄해주면서 비강을 보호하고, 자, 두 번째는 후두가 상승하면서 예, 기도를 보호하죠. 자, 그러면서 기도의 3단계 저 폐쇄 과정이 뭡니까? 자, 진과 후, 네, 진성대, 가성대, 후두덕계 순서로 폐쇄가 되더라. 이 뭐 중요한 건 제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은. 자, 인두 단계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식도 단계로 쭉 넘어가게 되고요. 뭐 식도 단계는 상부 식도 조인근 정도가 중요하겠죠. 자, 식도 단계 넘어가면 이제 소화 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삼킴이 근데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단계고, 자, 이 삼킴 단계 핵심이 인두 단계다. 네, 가장 복잡한 단계이면서 가장 생명과 직결되는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인두 단계를 어떻게 인두 단계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인두 단계의 손상을 어떻게 잘 재활시키느냐가 바로 삼킴재활의 핵심이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구강 단계와 구강 준비 단계 그리고 인두 단계, 식도 단계는 각각의 수의적인 단계와 불수의적인 단계로 각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의적이라는 거는 의도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involuntary, 불수의적이라는 거는 반사적인 삼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삼킴이라는 게 의도적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단계가 있고요. 조절이 불가능한 단계가 있습니다. 자, 완전히 조절 불가능한 단계는 식도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식도 단계는 뭐 치료라는 게 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재활에서는 내 맘대로 못하는 단계니까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완전하게 수의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구강 준비 단계. 자, 이런 것들은 감각이나 운동을 강화시키면 되겠죠. 예를 들면 턱이나 혀나 이런 근력을 강화시키면 됩니다. 근데 인두 단계라는 건 약간의 의식적인 움직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반사적인 삼킴 단계에 더 가깝습니다. 어디에 닿으면 인두 단계라고요? 네, 이제는 뭐 지겹죠. 전국의 할이죠. 네, 닿으면 싹 이제 반사적인 단계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다 아셨으니 사실은 뒷부분에서는 각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관련되는 신경계를 좀 이해하시면 뭐 해부 생리학적인 부분들은 정상 삼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되는 겁니다. 자, 소요되는 시간이나 양상은요, 음식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이게 액체냐 고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심지어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네, 노인분들은 삼킴의 속도가 더 느리죠. 유의미하게 느리다라는 연구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하나씩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앞서서 여러 차례 복습했던 내용이라 이 부분은 표는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구강 준비 단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음식이나 액체가 혀 앞에 놓이는 것을 포함해서 침과 음식이 섞여서 음식 덩이를 형성하는 단계다. 자, 구강 준비 단계 하면 여러분들은 음식 덩이, 이른바 식괴를 형성하는 단계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구강 준비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만 드릴게요. 자, 입술을 다물면 음식이 나온 게 당연히 방지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혀와 경고기 앞에서 액체 음식 덩이는 컵 모양으로 있거나 이렇게 혀가 그 액체를 이렇게
보관하게 되겠죠. 컵 모양을 하게 되면 응침력이 있는 액체 음식 덩이를 유지합니다. 고인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음식 덩이가 준비되어서 삼켜지기 직전에 혀의 앞쪽이 유지가 되면서 컵 모양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 덩이가 결합돼서 삼켜질 준비가 되겠죠. 고이게 되겠죠. 자, 고용 음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혀와 턱을 옆으로 움직이고 회전시키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소화의 삼킴 장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먼칭 패턴 이런 게 있습니다. 음식물을 어떻게 잘 씻느냐의 방법인데요. 저희가 나중에 다른 챕터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열심히 씹다 보면 고체 음식은 침이 섞이면서 음식이 하나의 덩어리 형성하죠. 이 덩어리를 식괴라고 하죠. 볼루스라고 합니다. 이게 음식 덩어리죠. 자, 영국의 기저부와 혀의 뒤쪽이 만나면서 이제 식괴가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강 준비 단계 한 단계로 줄이면 제일 중요한 게 음식 덩이, 식괴를 형성하는 단계다. 자, 식괴, 음식 덩이를 형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만들어주는 게 구강 준비 단계의 핵심이다. 자, 액체 같은 경우에 입안에 들어오면요. 응집력 있는 액체 음식 덩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컵 모양을 만든다고 그랬죠. 이 컵 모양을 다른 말로 Table position, 혀끈 물기 자세라고 합니다. 자,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들 간단합니다. 지금 혀를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혀끝을. 자, 혀끝을 물면 자, 어때요? 혀끝을 무니까 당연히 앞쪽은 올라가고 뒤쪽은 내려가죠. 자, 여기 이빨이 있으면요. 혀끝을 이렇게 물게 되면 이게 이빨이고 이게 혀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게 혀입니다. 자, 그러면 입술이고요. 그럼 이게 물게 되면 혀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자, 이게 고이죠. 이렇게 음식덩이나 액체나 자, 고이는 이런 자세를 혀끝 물기 자세라고 합니다. 고이니까 얘가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중력에 의해서 이게 내려가겠죠. 자, 내려가다 보면 어디 닿아요? 전구개활에 닿겠죠. 그러면 삼킴 반사가 일어나지요. 자, 이처럼 단순하면서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잘 설명을 드려서. 자, 구강 준비 단계에서의 주요 부위의 기능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볼하고 입술하고 연구개가 각각 구강 준비 단계에 관여를 하는데 자, 볼 근육은 자, 무슨 역할을 하느냐? 볼 근육이 긴장되면 외측고랑을 봉해서 음식이 떨어지는 걸 방지합니다. 자, 외측고랑 아까 익숙하시죠? 자, 이 입술 앞에 앞고랑이랑 전고랑이랑 외측고랑이 있는데 음식물 어디에 끼더라? 외측고랑에 잘 끼죠. 자, 볼 근육이 잘 긴장되면 외측고랑에 음식물이 잘 안 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술근입니다. 자, 입술근이 긴장되면 앞쪽 고랑에 음식이 떨어지는 게 방지되죠. 자, 입술이 튼튼하면 구강 압력을 잘 형성해서 음식물을 잘 우리가 덩이도 형성하고요. 잘 삼킬 수 있는 압력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연구개. 자, 어떻습니까? 후드로 흘러가는 미성수 유출을 방지하죠. 자, 이런 구강 준비 단계에서 이런 주요 부위들이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종합하면 뭡니까? 구강 준비 단계는 딱 하나의 키워드로 줄이면 음식 덩이 형성, 볼루스 형성, 식괴 현상이 되겠고요. 자, 그때 액체 같은 경우에 액체 덩이를 유지하기 위한 자세가 있더라. 그것이 바로 Table position, 혀끝 물기 자세 있더라. 자, 그것만 이해하시면 이 슬라이드 잘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구강 단계입니다. 자, 구강 단계는 학자에 따라서는 구강 인두 단계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구강 단계라는 거는 구강 준비 단계에서 형성된 음식 덩이. 자, 이때 구강 준비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음식 덩이를 형성하는 것인데, 자, 이 음식 덩이를 자, 어디 앞쪽에서 뒤쪽으로 밀어넘기기. 자, 구강 준비 단계는 이동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동. 자, 식괴. 뭘 이동하냐? 식괴. 음식 덩이를 이동하는데 어디서 어디냐? 어디까지 이동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어디까지 이동하느냐? 전구개활 부위까지 이동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참 잘 정리하죠, 제가. 구강 단계 핵심은 뭐다? 자, 식괴를 이동하는데 어디까지 이동하느냐? 전구개활까지 이동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구개활 부위를 도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두 삼킴이 일어나면서 인두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움직임 보시죠. 혀가 점차적으로 앞에서 뒤로 거상한다. 네, 올라간다. 구강 앞쪽에서 뒤쪽으로 음식이 이동이 되겠죠. 자, 점점점 D가 올라가면서 음식물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음식물은 밑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 히읗자 아닙니다. 이 화살표입니다. 자, 음식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혀의 중앙에 고랑이 만들어지면서 예,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중에 어디다? 전국의 활에 도달하는 순간 인두 삼킴이 시작된다. 자, 전국의 활 부위 인두 삼킴.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자, 구강 단계를 끝내는데 필요한 통과 시간 쉬워요. 1초에서 1.5초 꼴깍. 예, 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 이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잘 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음식덩이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통과 시간이 증가됩니다. 그럼 당연하겠죠? 자, 끈적끈적한 게 물보다는 더 통과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구강 준비 단계와 구강 단계는 수의적인 조절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씀 아까 드렸는데요. 자, 수의적이라는 게 뭐죠? 제가 의도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자, 10번 씻고 싶은 사람은 10번 씻고요. 100번 씻고 싶은 사람은 100번 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음식물도 천천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탕 한번 드셔보십시오. 사탕을 예, 혀 뒤에까지 옮기는데 1분도 넘게 뭐 삼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탕이 운이 나쁘게 전국의 알에 닿게 되면 인두삼킴. 그때부터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구강 준비 단계와 구강 단계가 의도적인 조절이 가능한데 어디에 좌우된다? 3차 신경, 안면신경, 설화신경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좌우가 됩니다. 자, 3차 신경, 안면신경, 설화신경 네, 외우기 쉬워요. 자, 입술과 볼의 근육을 담당하는 게 우리가 안면신경이죠. 자, 안면신경은 몇 번인가요? 7번 신경이죠. 저는 어떻게 외웠느냐? 그 HOT라는 글을 요새는 잘 몰라서 이제 우리가 세대가 달라가지고요. 설명이 어려운데 HOT 이름이 뭐죠? 안치련이잖아요. 강타씨 이름이 안치련입니다. 그러면 안면신경, 7번 신경, 안칠현 이렇게 저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입술과 볼의 근육 예, 7번 안면신경이 담당합니다. 자, 십기신경은 이거 제가 개발한 건데요. 외우려고 옛날에 자, 십기는 3차 신경 실제로는 세 가지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트라키아 3차라고 합니다. 자, 근데 3차 신경은 몇 번 신경이에요? 5번 신경입니다. 기능은 씹는 기능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 3, 5, 15 네, 3차 신경, 5번 신경 씹는 기능이다. 자, 저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3, 5, 15 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혀의 근육은 설하신경이 담당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좀 각 세부적인 신경들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인두 단계입니다. 자, 인두 삼킴은 삼킴 반사의 유발과 함께 시작됩니다. 자, 인두 삼킴의 시작은 어디다? 삼킴 반사의 유발이다. 자, 삼킴 반사가 유발되려면 어디 닿아야 됩니까? 전국의 활에 닿아야겠죠. 자, 우리가 구강 준비 단계에서 볼루스가 식괴가 형성된 식괴가 점점 이동하면서 전국의 활이라는 부위에 탁 닿게 됩니다. 그러면 자, 삼킴 반사가 유발되는 거죠. 자, 움직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국의 인두 근육이 상승해서 인두벽에 접근하게 되면 자, 인두 단계 굉장히 복잡한 단계예요.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비강물 용량을 방지해야 됩니다. 자, 영국의 연인두 근육이 상승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연인두 폐쇄. 자, 비강을 방지하죠. 자, 그 다음에 혀의 기저부가 뭐 수축하고요. 자, 혀의 기저부가 수축하면 압력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골 상승이 일어나야 돼요. 자, 설골이 상승되고 후두 덮개가 내려지고 후두의 3단계가 닫힘인 게 이게 후두에서 이루어지죠. 후두의 폐쇄. 후두의 폐쇄 왜 중요해요? 기도를 보호하는 거죠. 기도 보호. 결국 삼킴장이 딴 거 없습니다. 공기 통로를 보호하자.
네,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비강 역류도 결국은 이게 기도로 떨어지는 걸 방지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복잡한 것 같아도 간단합니다. 비강 역류 방지해주고 기도 보호해주고 자, 그러면서 네, 우리가 식도 안으로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게 인두 단계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하면 뭐예요? 인두 단계는 두 가지 중요한 게 비강 역류 방지, 두 번째가 기도 보호. 이 두 가지 이루어져야 되고요. 비강 역류 방지를 위해서는 연인두 폐쇄, 기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 후두의 3단계 폐쇄. 네, 어이구 이게 막 이 멋대로 움직이네요. 예, 이게 웬일입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 네. 뭐 이럴 때는 절대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당하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절대로 우리가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예, 예, 보십시오. 뭐 당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살면서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해결 가능한 일들이에요. 자, 자, 그래서 그 후두의 3단계 폐쇄 뭐뭐가 있었습니까? 네, 진가후 진성대가 닫히고 가성대가 닫히고 후두덮개가 덮이더라.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핵심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음식덩이가 인도의 상부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영구계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역류를 방지하고, 네, 자, 괜찮습니다. 자, 자, 비강을 폐쇄해서 음식물 역류를 방지하고, 자, 그 다음에 혀의 기저부가 인두벽을 수축하게 되면 압력을 형성하게 되고, 자, 음식덩이가 이동하면서 설골의 상승이 발생된다. 저 후두가 올라가는 그런 어떤 전초 증상이 이제 발생되는 거죠. 그 다음에 후두의 3단계 밸브 작용, 밸빙 작용이 생기면서 진가후 여기 나오네요. 진성대가 닫히고 가성대가 닫히고 후두덮개가 닫히면 자, 기도가 보호됩니다. 자, 그러면 음식이 안전하게 기도로 안 넘어가고 식도를 통과하게 된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움직임 이렇게 나와 있고 한번 참고 삼아 보시고요. 자, 기도 폐쇄 순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식도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들 좀 길게 공부하시느라 참 노고가 많습니다만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자, 식도 단계는 사실은 삼킴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라서요. 그리고 자, 수의적인 단계인가요? 불수의적인 단계인가요? 네, 불수의적인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의지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자, 상부식도 조인근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상부식도 조인근이 열리면서 식도 단계가 시작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네, 음식물이 상부식도 안으로 통과하게 되고 네, 이렇게 이완 수축의 형태를 통해서 하부로 이동하게 되고 안전하게 이제 위장, 소화기관까지 통과하게 되면 예, 삼킴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정상 삼킴의 4단계 기억나시죠? 다시 보시면 구강 준비 단계, 자, 식괴를 형성하는 구강 준비 단계, 자, 음식물 덩어리, 식괴를 이동시키는 구강 단계. 그 다음에 이것이 전구계 아래 닿아서 네, 불수의적인 단계로 삼킴 반사로 들어가는 예, 인두 단계. 마지막으로 소화기관까지 가는 식도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간단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그림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 까만색이 음식 덩어리인데요. 자, 정상 삼킴 단계 보시면 자, 액체 같은 경우는 혀끝 물개 자세, 네, 티플 포지션으로 인해서 이렇게 컵 모양으로 이렇게 음식물을 보관하게 되죠. 이 보관 안 하면 얘가 슉 내려가니까요. 이렇게 보관하게 됩니다. 그것이 점차적으로 뒤로 이제 넘어가면서 네, 자, 이렇게 넘어가다가 자, 넘어가다가 자, 여기 전구계알 쪽에 딱 닿게 되면 음식물이 이제 나도 모르게 슉 넘어가죠. 자, 인두삼킴 반사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인두삼킴이 일어날 때 이
저기 연인두 폐쇄가 일어나면서 비강으로의 이 역류를 차단하고요. 그 다음에 후두가 올라가면서 기도 폐쇄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검은색을 우리가 따라가시면 돼요. 자, 이것이 우리가 그 삼킴을 위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네, 이제 좀 커졌네요. 네. 네, 이게 해상도가 또 커지니까 네, 좀 너무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네, 다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 다시 줄였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좀 어려우신가요? 네,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러운 하나의 해부 생리적인 부분들을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삼킴이라는 게 복합적인 과정입니다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제 신경적인 부분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